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해병대 공격 헬기라고 만들려고 했는데 카이의 위력 앞에 굴복해서 해병대 무장 헬기가 되어버린 이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다 해서 해병대 예비역 김모 씨,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비역 김현진 씨예요. 이분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지금 8개월 동안 법원에서 뭉개다가 이번에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시리아에 러시아 국방장관, 러시아 2인자예요. 그 국방장관이 수도 다마스쿠스에 와서 호텔에 자고 있는데 거기다가 미사일을 날려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소요군이 원하지 않는 황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된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기종에 대해 해병대 예비역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 이로써 마리논 상륙 공격 헬기 탄생의 모든 걸림돌이 사라졌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이번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가 2월 17일 해병대 예비역 김모 씨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선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소송이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해병대 사령부는 상급기관인 피고의 처분에 상명하복의 군대 특성상 불복이 불가능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송을 냈다라고 주장한 김 씨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21년 4월 1조 6천억 원을 들여 2028년까지 상륙기동 헬기 기반의 무장 헬기를 개발하고 24대를 해병대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는데요. 마리논 공격 헬기는 기동성과 방탄 능력, 무장 성능 등 상륙 공격 헬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방사청은 해병대의 반대에도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방사청의 이런 결정은 군 안팎에서 거센 반발과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2020년 2019 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 합참이 특정 업체의 이름을 명시해 합동전략목표 기획선에 전력화 기간을 조정한 것은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지만 여당 중진 의원의 압력으로 반대 의견이 짓눌리면서 강행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마리논 기동형에 무장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마리논 무장형은 공격 헬기가 아닌 무장 헬기임에도 획득 비용이 해외 공격 헬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성능과 생존성은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권의 비호 아래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현행법 위반 지적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서까지 밀어붙인 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과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카이는 정말 대한민국 국방안보 이 능력을 갉아먹는 흡혈귀다, 거머리다, 기생충이다.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사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이라는 회사가 사악한 게 아니고 그 카이의 구조, 지배 구조가 사악한 겁니다. 왜냐? 거기가 이 반국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항상 대통령이 카이 사장을 임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과정에서 좀 도와주고 했는데 입각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렇지만 뭔가 좀 비중 있는 자리 또 굉장히 좀 덩치가 좀 큰 자리 하나 챙겨줘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첫 번째 카이 사장이 김조원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국 다음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갔죠. 그러니까 민정수석급이었던 겁니다. 또 이 김조원 다음에 카이 사장으로 온 사람은 이 정권 초기에 청와대 수석으로 내정됐다가 여러 가지 인사검증 문제에서 걸림돌이 있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청와대 수석이 안 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카이 사장은 수석급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국방부 장관 우습게 보죠. 청와대 수석이.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눈에나 보이겠습니까? 청와대 수석급인데 내가 여기 있다가 수석으로 가. 또 수석 있다가 내가 여기 왔어. 이런 사람 눈에 참모총장이 아무것도 아니죠.
왜? 인사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참모총장보다 훌륭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직급이 높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주 가까우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자, 이 수련 무장형, 마리논 바탕의 무장형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대공포 또는 이 소화기의 피탄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공격 헬기 이렇게 만듭니까? 아니죠. 그리고 안 그래도 덩치가 큰 이 수련 헬기에다가 날개까지 달아가지고 여기에 무장 달고 이게 기동성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660억이 넘어요. 660억이면 아파치 사고도 이 유해우 부품 왕창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 항공우주 우리의 기술 발전시킨다고요? 이거에서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1960년대 기반의 헬기 여기다가 무장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 이게 무슨 항공 기술을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그냥 카이 매출 올려주는 용도로 우리 국민 세금 뺏어서 저기다 주고 또 군이라는 게 자 너희들 이 1조 6천억 이 정도 했으니까 그 외에 또 다른 거 좀 더 써라. 이거 아닙니다. 니들 해병대에 들어가는 예산 이만큼 안분 딱딱 하는 거야. 자 육군 몇 퍼센트, 해군 몇 퍼센트, 공군 몇 퍼센트, 그리고 해병대 몇 퍼센트, 그리고 전체 통합 예산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데 해병대가 가져갈 예산 요만큼 있는데 이걸 그거로 그냥 왕창 때려버리는 겁니다. 해병대가 그러면 이것도 하고 니들도 저것도 해. 하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죠. 니들 하는 예산 이만큼 있는 거 그중에서 이거 다 해. 이걸로 다 해 그냥. 그리고 해병대는 결국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던 거 다른 건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수련 무장형 같은 이런 무장 헬기를 해도 된다면 지금 아무드 블랙호크 이런 거 300억 미만 폴란드에서 만든 S-70 기반의 아무드 블랙호크 300억 미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8천억 가지고 해병대가 원하는 엄청난 무기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카이 이거 사. 수료원이 250억 정도, 마리논도 300억 이 정도인데 이게 660억이면 이거 지금 능력도 별로 없는 이 무장 갖다 붙이는데 엄청난 헬기 한 대 값을 여기다 지금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아파치보다 바이퍼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해서 해병대 예비역이 소를 제기한 겁니다. 이거 안 된다. 해병대는 상급기관에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이걸 2021년 5월에 소를 제기했는데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가 이제 정권교체 직전 되니까 후다닥 소를 각하했다. 이건 요건이 안 된다. 라고 각하했는데 요건 안 되는 걸 판단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요건 안 되고 빨리 결정해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까 봐 끝까지 뭉개다가 지금 마지막에 딱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뻔하죠. 이 자들 정말 다 밝혀내서 뒤집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병대가 정말 목숨 걸고 적진에 들어가는데 그 목숨 걸고 적진에 들어갈 때 가장 믿음직한 화력이 되어야 할 이 공격 헬기가 이따위 공격 헬기가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카이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의 생명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이거를 담보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 카이는 민영화 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카이 사장을 청와대에서 내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지대지 미사일을 이용한 장거리 타격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다마스쿠스 남쪽의 이란 군사시설이 파괴되었는데 아무래도 시리아를 다루는 이스라엘의 전술에 변화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2월 16일 심야에 골란 고원 일대에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남쪽의 일부 건물을 파괴했다고 시리아 국영 사나 통신이 현지 시각 2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사나 통신은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쪽에서 지대지 미사일이 솟구쳐 올라와 다마스쿠스 남쪽 건물을 강타했으며 미사일 명중 후에 시내에 엄청난 폭음이 울렸지만 시리아군의 방공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인권 관측소 측은 이번 공격의 타겟은 다마스쿠스 남쪽에 이란이 설치해 친이란 민병대가 운영 중인 군사기지이며 해당 공습으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측은 이번 공격에 어떤 미사일이 사용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위력으로 미루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무기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인 로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라는
컨테이너에 탑재되어 발사되는 발사 중량 1.8톤의 단거리 미사일로 최대 250km의 사거리를 갖추고 있고 400kg의 고폭탄두나 600kg의 관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서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미사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공격은 최근 시리아 영공에서 크게 강화된 러시아의 전투 공중 초계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국방장관이 다마스쿠스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마스쿠스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이스라엘, 역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나라답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패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지난주에 미국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폭탄 잔뜩 달고 공대공 무장으로는 사이드와인드 달랑 두 발만 딱 달고 그냥 그동안 그래왔듯이 아주 무인지경으로 시리아에 폭격하러 들어갔다가 시리아에 지금 전개되어 있는 러시아 수호의 30 전투기 2대에게 완전히 봉변을 당하고 쫓기듯이 도망 나왔죠. 이 공대공 무장 달고 뒤뚱뒤뚱 하고 있으니 기동이 제대로 안 되는데 상대는 아주 가벼운 공대공 무장 딱 하고 그냥 와가지고 둘이서 그냥 합공을 해대니 꼬리가 잡혀가지고 정말 굴욕적인 도망을 나왔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들어가기가 곤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안 해?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미사일 쐈는데 미사일은 이겁니다. 로 추정되는데 이게 열차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50km를 최대 날아가고 정확도는 이 CP가 5m입니다. CP 5m라는 것은 타격 지점에서 5m를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름 10m 안에는 떨어진다. 타격 지점 여기면 5m 안에, 반경 5m 안에는 반드시 떨어진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정말 대단한 정확도죠. 이걸 이제 쏴버렸는데 탄두 중량이 고폭탄일 경우에는 400kg, 관통탄일 경우에는 600kg. 이걸 이제 쏴서 시리아의 방공망은 작동하지 않았고, 작동해도 막아낼 수 없죠, 탄도미사일을.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 같은데, 문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서 다음 정권을 차지할 사람으로 대부분 평가를 하고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지금 푸틴의 거의 복심,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지금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헬기를 타고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해군기지, 공군기지 이런 데 가서 지금 이제 미국의 또 나토의 항모 전단 사냥 훈련을 지금 이것을 감독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다마스쿠스에 러시아 국방장관 2인자가 지금 와 있는데 거기 인근에다가 미사일을 날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니들이 와 있든 말든 우리는 우리 할 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 건드리면 니들만 피곤한 거. 자, 알겠지? 이제 이런 건데. 자, 러시아가 전투 공중 초계를 돌아주니까 이제 미사일로 때린다. 물론 이제 미사일이 비용은 훨씬 더 비싸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과연 누가 제재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국가 안보에는 오직 국가의 생존, 국민의 생명만이 극선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 아까 제가 수련 무장형, 마리논 무장형 해병대 공격 헬기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안 하다 보니까 국가의 생존, 국민의 생명보다 전쟁을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업체 그리고 먼저 전역한 선배들의 이익이 더 우선인 이상한 국방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